차라리 네. 틀려서 망신당하는 네, 일이야. 그냥 잘 피하자.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누가 봐도 틀렸네 하는 질문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틀려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통 한국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말을 좀 많이 하네라고 이제 오히려 그런 맞아요. 한국 고유의 그런 분위기.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매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교육 나침반의 희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국영수 세 과목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대입이 끝나면 좀 수학이랑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 공통 언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생을 좀 끌고 가는 분이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영어 교육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내가 배운 것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과 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Hi, I'm Richard Chu. I'm one of the co-founders of ARC Academy, a English academy online made to help kids learn English by having them go through project-based learning and learn skills for them to be fruitful in the generation of AI. Hi, my name is Jimin, and I'm currently also helping Richard as a product manager at ARC Academy, and I have graduated, or I'm graduating in Yonsei University, majoring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기 교육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세요. 근데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는 생각해보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예전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보다도 아마 좀 절실하게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국제학교에서의 경험 그리고 또 현재 한국 연세대학교에 계시면서 어떤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있던가요? 한국에서는 이제 공부를 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은 정말로 잘 보거든요. 그거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가다 보니까 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고 이제 평가가 나오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거 외에 팀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게 조금 보이거든요. 팀 프로젝트 혹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해.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뭐 학교를 가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되는 선수 과목도 있지만 그거를 과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선택권이 언제부터 주어지냐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선택권의 시기. 그러면 비교적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장점이 뭘로 느껴지세요?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은 대학교 갈 때 이제 다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잘하는 과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국제학교에서 아니면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분야 아니면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 과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갈 때 학과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꾸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 대학에서는 그게 학교를 들어간 거지 그 학과를 이제 정확히 100%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1학년 뒤에 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이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수업을 들어보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네 하면 나중에 그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미리 이제 대학교에서는 IB나 AP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뭐를 잘하는지 알고 나중에서라도 또 하고 싶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고민들을 조금 고등학교에서 미리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곧 자기주도적인 부분도 또 클 것 같아요. 네, 미리 맞아요. 더 빨리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를 한 명 정도밖에 안 낳다 보니까
뭔가 부모들이 다 거의 해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 진로를 뭐 정해준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저 엄마랑 아빠가 그런 학업에 대한 푸시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랑 수업 IB에서 들었던 과목들도 제가 다 원해서 한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제 되게 어려운 구성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네네네. 어렵지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그렇죠. 네. 요즘 한국에서 유행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네. 메타코그니션, 메타 인지가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단순히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지를 이게 셀프 모티베이션가 있어야 되잖아요. 셀프 모티베이션가 있으면 네네. 이게 약간 놀이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학부모들이 막 그냥 해준다. 스코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됐든 그냥 이게 100점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philosophy thinking이 너무 잘못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100점 맞는 건 말고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탠더다이즈 테스팅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면서 그렇게 즐겨야 되는 거는 좀 이렇게 혼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학부모이 다 이게 다 퍼펙트하게끔 해주면 부모로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들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잘하는지를 본인이 알게 돼야 밀어주는 거는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인지가 없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학과 이게 아니네? 너무 갑작스럽게 그거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걸 조금 뭔가 차곡차곡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쌓여서. 그게 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교환을 제가 작년 1년에 다녀왔는데 1년 어디로 다니셨죠? 네, UC 버클리로 네. 이제 같은 학과 이제 화공으로 갔는데 수업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수업 외에도 차이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고 네네네. 싶었어요. 네. 그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훨씬 더 친해요. 이게 뭔가 쇼크였거든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아무래도 대학교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예 질문을 하면 진짜 다 피하거든요. 저도 피하기도 하긴 하지만 질문하면 잘 모르겠어요. 틀리면 강의 규모가 거의 한 50명, 60, 70명까지 되니까 질문 틀리면 차라리 틀려서 망신당하는 네, 일이 그냥 잘 피하자.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누가 봐도 틀렸네 하는 질문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틀려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체거든요. 큰 차이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통 한국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말을 좀 많이 하네라고 오히려 그런 맞아요. 한국 고유의 그런 분위기. 네, 맞아요. 같은 수업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 해도 학생들이랑 이제 이런 교류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훨씬 질문들을 모르거나 할 때 수업이 끝나서 그냥 이거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네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그냥 welcome, welcome, like anything, like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니까 그 한국에서 한국 특유에 있는 그 살짝 부담스럽다, 좀 교수님 좀 무섭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도 그 장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거리감도 훨씬 없고 그걸 포함해서 제가 버클리 갔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OH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Office Hour. 아. 네. 근데 한국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수업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 Office Hour를 거의 이제 수업을 만약에 주 2회를 하면 거의 같이 동일하게 주 2회로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가도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안 가죠. 교수님이랑 누가 1대1로 1대2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갔거든요. 거의 매주 저랑 저 친구랑 같이 갈 정도로 네. 그냥 수업 관련해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뭐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연구 혹은 등등 이런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게 돼서 거리감이 많이 없었어요. 이게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모든 그 시스템과 인프라는 거기에서 학생들을 공부나 배우기 위해서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건데 한국 와보니까 산지 한 10년 됐거든요. 네. 보니까 한국에서 주인공이 그 교수더라고요. 막 그냥 신처럼 보면서 내가 까부르면 안 된다. 아니면 이게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배우는 거는 학생들이 당연히 주인공이 아닌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두려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애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틀리면 안 된다. 왜냐 틀리면 혼나잖아요. 언어 같은 거를 배우려면 충분히 처음부터 실수를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confidence, courage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틀렸나, 이게 잘못했다, 막 그런 하게 되면 혼나는 마음을 받으면 애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 있잖아요. 한국 시스템이 좀 잘하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네. 영어 교육 같은 거는 특히 읽거나 쓰기는 진짜 잘 돼 있어요. 아, 읽기 쓰기는 그렇죠. 잘 돼요. 문법이는 진짜 잘해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그냥 영원히 쓸 수 있려면 정말 이게 language learning process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시스템 자체는 시험이 배우기 위해서 100점. 진짜 잘해요. 받고 나서 정말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 다 그냥 뭐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막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practical learning 하게 되면 특히 학부모들이 정말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practical basis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네, 큰 맞아요. 투자를 해놓고 맞아요. 그다음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보통 이제 파닉스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grammar 혹은 이제 단어 외우기, 그 다음에 뭐 문장 외우기 해서 이렇게 reading하고 writing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게 뭔가 되게 따로따로 배우는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뭔가 네, 좀, 연결이 네. 안 되는 네. 건가요? 이게 단어를 외우고 이제 문장 외우는 이거 좋기는 하죠. 네. 근데 이게 자기 게 아닌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수동적이랑 이제 능동적 학습 이게 중요한 건데 네네네. 보통 수동적 학습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단어 외우기, 단어 복습하기, 문장 외우기 이런 이제 받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그 바로 암기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능동적 학습은 그거를 갖고 애플리케이션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Hi, how are you and you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Hi, how are you 하면 이제 Oh, I'm good.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good한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한다는 게 그런 건데 차이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을 이렇게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한국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첫 번째 분야 이제 수동적 학습 네네. 이제 책을 읽고 책을 뭐 쓰고 혹은 이제 단어 외우고 이런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늘죠.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좋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그거를 이제 대화를 못하고 학원에서 하는 수동적 학습은 시험 보기 정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제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학을 입시를 위한 그런 시험 연습을 네. 안 하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언어를 접할 때부터 그거를 배우면 조금 순서가 네. 바뀌어야 된다는 네, 걸로 네, 또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국 학생들은 이제 그런 reading, writing 이런 걸 다 정말 잘하잖아요. 네, 네. grammar도 이런 것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그런 스피킹을 먼저 잡고 그거를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테스트 테이킹 이런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면 엄마들이 삼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포 입장이랑 그다음에 그 에듀케이터 입장에서 너무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스템, 교육 시스템 자체가 테스트가 학원이나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수능 영어 섹션을 이제 그 시험을 보면 그 이런 유튜브 자료들 되게 많은데 이게 원어민들이 그 시험을 봐서 그걸 만점을 못 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 일반적으로 모르는 단어들 그걸 끼워 맞춰서 넣은 게 수능 패스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도 그렇게 못하면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원어민처럼 이렇게 플루엔트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테스트 테이킹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팁을 어떻게 주시면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스펀지라고처럼 태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2살까지 학부모님들이 그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스크린 타임 같은 거를 만약에 할 거라면 유튜브에서 그 미스 레이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미스 레이첼가 누구냐면 영어나 미국 아이들이 그 말을 약간 못하는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뭐 한 30분? 만 치우면서 아이들이 그게 뭐 포닉스 같은 거는 pronunciation을 배우기 위해서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티키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붙이면서 뭐 컵, 그다음에 북
이게 immersion 될 수 있게끔 하는 좀 되게 좀 효과적으로 됩니다. 뭐 종이라고 하면서 paper 막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 좀 되게 좋아하고요. 디노 같은 나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그렇죠. 거기부터 situational language라고 배우는 거 좀 딱.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식당 갔다면 내가 여기서 식당 있는 단어도 있고 뭐 놀이터로 갔다면 뭐 그런 단어를 배우는 거 situation에서 그거를 배우는 게 되게 효과적이 되는 게 내가 그냥 practical language 거기서 쓸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상황별 영어. 상황별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냥 왜냐면 그 아이들은 아직 이제 다양하게 해보지는 않아 경험을 아직 적으니까 그거를 이제 상황별로 설명하면 나중에 그게 쌓이고 아무 주제나 갖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렇게 텍스트북에 자막 켜서 보는 게 정말 좋거든요. 봄이 나이 정도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듣고 이게 가능하면 이제 영어로 아예 오히려 저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영어를 쓸 이유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듣고 그걸 읽는 거잖아요. 그걸 한 번 듣고 읽고 하고 저도 한 번 따라해 보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 되게 잘 표현했다 혹은 이제 이게 재밌네 하면 이제 저도 한 번씩 따라하거든요. 얘기하다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머님께서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쿨탭에 뭐 있냐면 아이들이 그냥 엄마한테 영어로 설명해 주라. Passive learning이랑 active learning까지 되게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creative language 쓰게끔 연습하게끔 그래 엄마한테 설명해봐라. 영어를 쓰면서. 그래서 그거를 봐도 오케이. 그러면 영어 뭐 실수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영어를 연습하는 거예요. passive learning이 안 좋다, 뭐 이게 더 좋다 이게 아니라 passive learning을 active learning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아니면 어디서 뭐 자기가 책을 읽었으면 책에 대한 뭐 생각을 뭐 정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리하는 거를 얘기를 한번 엄마한테 해보던가 동생한테 해보던가 이런 과정으로 자기 생각을 잘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아이를 2명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6살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그 3살이지만 둘 다 그 한국 학교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같이 동시에 배울 수 있게끔 우리 전략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되게 궁금해요. 이중 언어를 어떻게 잘 교육하고 계시는지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루틴을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무조건 한국 학교도 다니면서 거기서 한국어를 한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영어를 하는 거라.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잉글리시 존, 여기는 코리안 존 이게 좀 동시에 배우게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한국말 할 거라. 거기서 이머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만 포커스를 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오늘 그냥 한국말 해야겠다. 그게 하게 되면 좀 집중되고 언어를 진짜 나누기 위해서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에 저희들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힘들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토요일 날에서 우리는 같이 있을 때 그냥 저녁 같이 먹을 때 우리는 영어만 쓴다. 그런 연습하는 거 좀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학교를 가면 영어를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만 쓰고 이제 집에 와서는 한국어만 쓰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나가면 이제 중국어만 쓰니까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더 자연스럽게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또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으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상황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는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네,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도 있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로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배운 거를 정말 지금 즐거운 액티비티를 하게 만들게 되면 스스로 아이들이 이게 배우는 거라 그 다음에 스스로 거기에서 길을 찾는 거나 그거 잘할 거예요. 네.